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괴롭다고 했던 공천 과정,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 대신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대구 달서갑에는 현역 홍석준 의원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역 의원 물갈이에 이런 반응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유경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병에서 공천되는데 사유가 있는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남 가불에는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박진 의원,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 이런 분들 다 재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경준 의원님과도 그 재배치 관련해서 논의가 된 상황이에요.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유경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경력 조사에서 49%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랑 유승민계여서 뭐 그렇게 불이익 받았던 그건 아니고 그게 전체 틀에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우수한 지역에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왔으니까 경선을 하면은 딱 좋은데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4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를 헌인물로 취급을 하는 건지 그 생각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 결과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컷오프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고동진 전 사장이 전략 공천된 강남평, 전직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현역 지역구인데 사실 4년 전에 전략 공천을 본인 받았던 강남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른바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특히 김웅 의원, 이건 파묘 공천이다. 유경준 의원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제기한 내가 컷오프 당하냐 유감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기자의 질문 중에 이거 유승민계 천액이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허 기자님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여당의 공천이 이제 유난히 잡음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뭐 용각선 공천 얘기도 나오고 소리 없는 공천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뒤늦게 민감한 지역을 공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강남 서초 지역 그리고 이제 TK 지역 이런 민감한 지역 말하자면 공천을 하면 거의 당선이 보장이 된 것 같은 그런 지역의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배제된 또는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나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의 반발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공관위원회나 아니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늘 얘기했던 것이 서초 강남 같은 이러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텃밭 지역은 늘 새 인물을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제 송파갑의 이제 김웅 의원이 뭐 파묘 공천, 뭐 오컬트 공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웅 의원은 사실은 유승민계의 대표적인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오컬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오컬트라고 하는 게 신비로운 사건 이런 걸 얘기하고 이제 악령을 소재로 한 뭐 영화 이거 오컬트 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판을 한 거죠. 굉장히 악령스럽다, 악당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이거를 반드시 유승민계 천액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공관위원장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강남 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략 지역인데. 거기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냈던 후보를 띄고자 했던 박진 전 장관 그리고 이원모 전 비서관 뭐 말하면 이제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측근이라고 했던 다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 뛰고 있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강남병 유경준 의원에 대한 말하자면 후보 배제가 이루어진 거지 이것이 뭐 유승민계라고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계였다가 물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계가 되긴 했지만 오신환 강남 광진을이죠. 그리고 지금 평택 병으로 옮긴 유의동 의원 정책위 의장인데 유승민계지만 여전히 살아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유승민계 천액이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 기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승민계 천액에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참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 연출된 게요. 김승윤 평론가님 여기 보면 유경준 현역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아예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선 경쟁력 조사를 공개했어요.
익명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지금 강남병 정당 지지율이 58.6%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고 1위 후보가 과반이 못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례적으로 점수까지 공개하면서 우리는 시스템 공천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점수를 공개를 했고 저 중에 유경준 의원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것은 단수 공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예. 유경준 의원을 컷오프 시켜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 경선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네, 그런데 엉뚱한 설명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강남을 포함해서 영남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국민의힘에 출제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벼락치기가 너무 심해요. 예, 벼락치기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기준이 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맨날 국민의힘에서 하던 얘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복잡한 제도라서 나쁜 제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에 대해서 이게 누가 쉽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어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예. 또 정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공천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승민계 여서 잘렸는지 그것은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사실 아까 오신환 전 의원하고 또 유이동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유이동 의원은 그 지역의 내리 다선 의원이고 그 아니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대안의 성격이 있고 예. 오신환 전 의원은 사실 험지에 내몰려 있는 상태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한 유경준 의원이라든지 강대식 의원, 대구에 강대식 의원은 또 사상 초유의 5자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 이들 의원들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이 의문은 해소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미래 혹은 이런 무소속 이른바 비명 연대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반대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도 이렇게 컷오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신당이 반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목소리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병의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냥 영입 인사를 내리꽂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 저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분들과 어떤 접촉을 한다 이런 것들은 밝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누구 말만 따라 이게 유승민계 쳐내기든 아닌지 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를 노린다라는 관측이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이제 공천 파동이 커지게 되면 만약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통한 이 제3 신당 그 합류를 통한 총선 출마 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국민의힘 공천 파동을 반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지금 컷오프를 시키고 있고 그 반발을 하니까 실제 통계 자료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반발을 무마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탈당을 결행하고 이 제3신당으로 합류할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예. 유경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제기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강남 병에 전략 공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새로운 인물을 이번에는 강남 병에 전략 공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에서 그 컷오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도 이 대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천이다라고 이제 맞받아치는 얘기까지 유경준의 컷오프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총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공방전 말싸움도 꽤 치열할 것 같아서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